자, 안녕하세요. 오늘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 얘기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 대출 정상화에 대한 얘기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대출 정상화, 그리고 LTV 완화, 이런 얘기인데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 관점보다, 언젠간 뭐 확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막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닌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곧 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을 추진한다. 근데 이 말이 있죠. 자, 그럼 여지껏 대출이 규제가 뭐 비정상이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신문 한 번도 안 봤으면은 이게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현 정부가 현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비정상이었나? 이게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기준점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기준점을 몰라. 왜? 아, 처음이니까. 그러면 알면 된다. 근데 기사의 뉘앙스를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뉘앙스를 보니까 어때요?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약간 지금까지는 정상은 아니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긴박하게 도입한 대출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래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제 이전 정부에서, 즉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긴박하게 지금 그 대출을 쫙 좋은 거를 지금 약간씩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기존에 2017년도 부동산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현 정부는 규제를 해왔다.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지금 뭐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는 대출을 규제했어요. 규제. 왜? 부동산 이 대출을 막지 않으면 부동산이 계속 이 투기로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규제를 할 거야. 이런 의도로 규제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집값은 뭐 그거와 상관없이 올라갔지만, 자, 근데 그렇게 되니까 실제 들어가서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즉 내 집을 구매해서 매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을 매매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주택을 매매한다고 하면은 물론 현금만으로 주택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뭘 써요? 대출을 써요. 레버리지. 이걸 써야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실수요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냐? 대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제 그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DSR 지금 계속 나오죠. LTV DSR 나오잖아요. 이런 용어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아는데, 이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결국 너무 우리가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예전에는 LTV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 비율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은 사람들도 집값 대비해서 그냥 담보 대비 돈을 빌려주니까 뭐 이자가 많이 나가서 상환 능력이 안 돼도 일단은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강화된 게 DSR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간 원리금의 한 40%가 초과되지 않게 지금 규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만 DSR 규제 완화 없이, 그러니까 DSR은 규제를 완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만 LTV 규제를 완화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도 엄청 어렵네요. 그쵸? 여러분,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TV도 풀리고 원래 DSR도 풀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DSR은 규제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DSR까지 건드려 버리면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주택을 그냥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주택을 구매한다. 그러면 첫 주택을 구매할 때도 원래 지금 LTV가 40%로 서울은 낮는데 첫 주택 구매자들한테는 그래도 LTV를 좀 더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단 DSR은 규정 완화가 없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 LTV는 완화해 준다. 누구한테? 첫 주택 구매자한테. DSR은 안 건드린다. 그래서 크게 효과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냥 집을 사버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지금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가면요, 계속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이 포함됐대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부동산 정책을 먼저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권이 잘하고 말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생애 최초 LTV 규제가 몇 퍼센트로 완화됐다? 80%로 완화됐다.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다. 자, 그러면 LTV가 80%면 어떻게 돼요? 집이 5억이야. 그러면 80%면 첫 매매는, 첫 구매자는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 거야? 4억. 그럼 내 돈 얼마 있으면 돼요? 1억. 1억으로 5억짜리 내 집 마련하는 방법. 1억 현금 3년 죽도록 모아서 4억 은행 대출.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 집은 은행 집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이렇게 되고, 자, 새 정부는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규제를 완화한대요. 자, 이런 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는 척 하세요. 이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이거 그 신문 지금 읽으면서 또 새로운 거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다가 사실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저한테도 알려주면 좋고요. 그래서 첫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대상으로 LTV를 완화한다. 이거는 지금 팩트입니다. 현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60%, 조정 대상 지역 70%로 제한된 생애 최초 LTV를 80%까지. 지금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몇 프로였어요? 60%. 조정 대상 지역은 7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 경기도. 인기가 많은 지역. 인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LTV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조금 그거보다 떨어진 지역.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생애 최초는 뭐다? LTV 80%로 늘리는 방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이 얼마 나와요? 3억. 그런데 지금 늘리면 얼마 나온다? 4억. 1억이 더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7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대출 상한선이 얼마였어요? 투기 지역 60%였으니까 4억 2천에서 80%는 5억 6천, 1억 4천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기대했던 DSR 규제 완화 방안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DSR 규제는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시장의 기조가 조금 더 나중에 되면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SR까지는 건들지 않을 거다. 근데 첫 주택 LTV는 건든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는 것에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거는 뭐냐면, 야,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다 상관없이 LTV 70%할 거야라고 했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주택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되고요, DSR이 안착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알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결국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의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변화없는 DSR 규제 완화 효과 떨어진다. 청년 미래 소득 반영 활성화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쪼인 것들을 뭐 약간 풀어준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영, 그 심리를 반영하듯이 했지만 결국 기존 규제와 큰 변화가 없다. 근데 이게 무조건 뭐 잘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DSR 풀어주면 진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는 이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LTV 70% 단위라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단서가 붙었고 DSR 규제도 사실상 변화가 없어서 올 7월부터 뭐가 돼요? DSR 2단계 넘어가잖아요. 2단계 넘어가면 지금 총 대출액이 2억을 넘어서야지 DSR 40%인데 지금 뭐다? 1억이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예컨대 5천만 원의 주택 구매자는 월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167만 원 넘어설 수 없다. 30년 만기 이렇게 됐을 때 최대 3억 5천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6억이면 LTV 규제가 60에서 80으로 완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DSR에서 이미 막힌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주택 가격이 6억이면은 LTV 규제가 상관없이 DSR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결국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라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하소연이 또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조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이 내용도 쉬워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반복해 보시고요. 모르는 거는 저희 카톡방에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해 드릴게요. 자, 아무쪼록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